자, 이제 6단원인 화학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단원을 배우는 이유는 이런 화학 반응들이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많이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반응들이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꿔 놓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광합성과 호흡,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석 연료의 연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철의 재련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광합성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광합성은 무엇이냐면 식물의 엽록체에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반응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자, 식물의 잎에 있는 엽록체에서 이렇게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엽록체에서 이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과정인데 이때 빛 에너지가 들어가요. 이 전체 반응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개의 CO2와 그 다음에 12개의 물이 반응합니다. 이때 빛 에너지가 들어가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C6H12O6라는 포도당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6개의 산소가 방출이 되고 그 다음에 6개의 물이 방출이 돼요. 그런데 여기 양쪽에 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없애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는 6개의 CO2와 6개의 물이 반응해서 이때 빛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포도당이 생기고 6개 산소가 생긴다라고 표현하는 책도 있어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광합성이 도대체 지구와 생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시 지구에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이 출현을 합니다. 이 전까지 남세균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이 출현해서 산소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산소의 농도가 높아지겠죠.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산소가 높아져서 오존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오존층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 오존층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생물한테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을 해요. 그래서 이 오존층이 지구 역사에서 봤을 때 오존층이 형성되기 전에는 지상에는 생명체한테 굉장히 위험한 자외선이 계속 내리쬐고 있었기 때문에 육상에는 생물이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외선은 물속 깊이 통과는 못하기 때문에 물속에서만 생명체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거쳐서 오존층이 형성이 되고 어, 자외선이 차단이 되면서 육상에 생물이 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합성이 육상 생물의 출현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산소호흡을 하는 생물이 출현했는데 생물 중에는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호흡을 하는 생물도 있고 그 다음에 산소를 이용해서 호흡을 하는 생물들도 있습니다. 이 산소는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굉장히 반응성이 큽니다. 다른 애들과 반응성이 커요. 그래서 생명체가 느끼기엔 굉장히 위험한 물질인데 이 산소 호흡을 하는 생물체들은 도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험하고 반응성이 큰 산소를 이용함으로써 더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 호흡을 하는 생물이 출현하게 됐고 그 다음에 산소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물질이 연소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석 연료가 연소가 일어나고 그래서 열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교통과 산업이 발달해서 지금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이 광합성과 반대인 호흡이라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과 산소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고 에너지가 발생하는 반응입니다. 이게 바로 산소가 관여하는 산소호흡이에요. 이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포도당. 자, 이런 화학식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몇 개의 산소가 반응하냐면 6개의 산소가 반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노폐물로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6개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6개의 물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이 반응을 얘랑 한번 비교해 봅시다. 어때요? 화살표가 완전히 반대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물과 이산화탄소에서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질 때 에너지가 들어갔으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 반대 과정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이 방출된 에너지를 생명체가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화석 연료의 연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화석 연료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이 되고 많은 열이 방출됩니다. 이게 바로 연소예요. 이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다양한 산업이 발전할 수가 있었죠. 그럼 대표적으로 메테인의 연소를 한번 볼게요. 자, 메테인 CH4죠. 자, 그 다음에 연소가 일어나야 되니까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노폐물로 뭐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화석 연료의 연소가 인류 발전에 미친 영향을 보게 되면 연소에서 발생한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교통, 산업 등 인류 문명을 발전을 시켰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볼게요. 철의 재련입니다. 자, 철광석의 주 성분인 철광석에서 순수한 철을 얻기 위해 산소를 분리하는 과정인데, 자, 여기서 이 철광석의 주성분이 철광석이 아니라 산화철입니다. 여기 고쳐줄게요. 자, 산화철에서 순수한 철을 얻기 위해 산소를 분리하는 과정을 철의 재련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이 철의 재련과 관련된 화학식은 자세하게 뒤에서 배울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철의 재련이 인류 발전에 미친 영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요 산화철은 금속철이랑 다릅니다. 이 산화철은 철이 산소랑 결합한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철의 성질을 띠고 있지 않아요. 거기서 이 산화철에서 산소를 분리해야만 이제 금속철이 나옵니다. 자, 철의 재련이 인류 발전에 미친 영향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 가지 도구와 무기를 만들어 사용하며 철기 시대가 시작될 수 있었고, 이렇게 산화철에서 순수한 철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이 발전하고 생활용품에도 쓰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 반응들의 공통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자, 산화철에서 산소를 분리합니다. 그 다음에 화석연료의 연소를 보게 되면 산소가 관여하죠. 그 다음에 호흡도 보게 되면 산소가 관여하고, 광합성도 보게 되면 이 화학 반응식에 산소가 나옵니다. 자, 어때요? 공통점은 뭐가 반응이에요? 그렇죠.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을 어떤 반응이라고 하냐면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해요. 특히 이 산소는 다른 물질과 쉽게 반응해서 특히 이 산화 환원 반응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산화 환원 반응은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볼 건데, 하나는 산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 환원 반응을 볼 거고, 두 번째는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 우선 산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 환원 반응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요 정의를 아주 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산화란 뜻은 뭐냐면 어떤 물질이 산소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산소화가 된다는 얘기는 그 어떤 물질에 산소가 결합한다는 걸까요? 떨어진다는 걸까요? 그렇죠. 어떤 물질이 산소화가 된다는 얘기는 그 물질이 산소를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환원은 항상 반대예요. 그래서 물질이 산소를 잃는 반응을 환원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게 되면 대표적인 예가 탄소와 산소의 결합 반응이 있습니다. 자, 탄소가 산소랑 결합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됐죠? 그럼 이 탄소는 이 산소를 얻은 거예요? 잃은 거예요? 그렇죠. 탄소가 산소를 얻었으니까 산화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환원 반응 볼게요. 자, 산화구리인데 이 산화구리 볼게요. CuO입니다. 구리에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반응을 했더니 어때요? 산소가 떨어져 나왔죠. 그럼 어때요? 산화구리는 산소를 얻었어요? 잃었어요? 그렇죠. 산소를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산화구리가 환원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의를 가지고 실험을 하나 볼 건데, 첫 번째는 구리를 가열하는 실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코올 램프의 불꽃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알코올 램프의 불꽃을 보게 되면 이렇게 겉에 있는 불꽃과 그 다음에 속에 있는 불꽃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얘를 겉불꽃이라고 하고 얘를 속불꽃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겉불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자, 이 산소는 여기 외부에서 공급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거풀꽃에는 산소가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속불꽃보다 온도가 높아요. 자, 그러면 이 속불꽃을 한번 볼게요. 자, 속불꽃을 보게 되면 이 산소가 어때요? 속까지 잘 전달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이 알코올의 연소가 불완전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불완전하게 연소가 일어나게 되면 어떤 물질이 주로 생기냐면 일산화탄소가 생겨요. 그 다음에 완전히 연소되지 않았던 이 탄소가 존재합니다. 됐나요? 일산화탄소. 자, CO2는 탄소에 두 개의 산소가 붙었으니까 이산화, 산소가 두 개가 붙은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고, 자, 일산화탄소는 어때요? 탄소에 산소가 한 개 붙었죠? 그러니까 한 개의 산소가 붙어 있는 탄소다 해가지고 일산화탄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거풀꽃이랑 속불꽃의 특징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구리를 한번 태워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구리를 처음에 어디에 태울 거냐면 거풀꽃에 이제 태울 거예요. 자, 그런데 구리의 색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구리는 우리가 보기에는 붉은색처럼 보이진 않지만 이 교과서나 대부분의 문제집에서는 그냥 금속 구리의 색깔을 붉은색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붉은색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일단 이 붉은색의 구리를 알코올 램프에 거풀꽃에 넣고 가열했을 때 어떻게 변하냐면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검게 변합니다. 이 상황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왜냐면 이 구리가 산소와 결합하여 산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산화구리가 되었기 때문에 검게 변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 거풀꽃 속에 이렇게 붉은색의 구리를 넣게 되면 이 거풀꽃에 닿아 있는 이 구리의 색깔이 어떻게 변하냐면 검게 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구리가 산소와 결합하여, 즉 산소를 얻어서 산화구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을 화학식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구리가 있습니다. 붉은색의 구리가 있어요. 자, 얘가 뭐랑 결합한다고 했냐면 산소와 결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야 되냐면 산화구리가 만들어져야 해요. 자, 여기 볼게요. 자, 산화구리인데 자, 산소의 개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저기 O2죠? 그러면 산소 원자가 몇 개예요? 2개입니다. 됐죠? 그런데 여기는 산소 원자가 1개예요. 자, 왼쪽에 있는 산소 원자의 수와 오른쪽에 있는 산소 원자의 수가 같아야 되니까 얘가 총 몇 개 있어야 돼요? 그렇죠. 2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구리가 금속인 구리가 몇 개 있어야 되냐면 여기 구리가 2개 있으니까 여기에도 2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화학 반응식은 2개의 구리 원자가 1개의 산소 분자와 반응해서 2개의 산화구리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이 금속 구리의 색깔은 붉은색이고 그 다음에 이 산화구리의 색깔은 검은색이에요. 됐죠? 그러면 뭐가 산소를 얻었고 뭐가 산소를 잃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붉은색의 구리가 검은색의 산화구리가 되면서 산소를 얻었어요, 잃었어요? 그렇죠. 산소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응을 뭐라 그러냐면 산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리가 산화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된 물질은 어떤 물질이라고 해줘야 되냐면 구리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여기는 산화구리의 화학식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얘가 산화가 됐으니까 요 산소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쉽게 생각하면 산소는 O2였다가 O가 하나씩 찢어졌죠? 그럼 산소를 잃은 거예요, 얻은 거예요? 산소 하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원래 산소는 산소랑 결합되어 있다가 산소를 하나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얘는 산소를 잃었다고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산소를 잃으면 산화해요, 환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환원이에요. 자, O2는 O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잃은 거예요. 그래서 O2는 뭐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산소 기체는 환원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원된 물질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O2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해요. 자, 요 반응 이해됐나요? 그러면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검은색의 산화구리를 이제 어디에 넣을 거냐면 알코올 램프 속에 속불꽃에 넣을 거예요. 자, 검은색의 산화구리를 어디에 넣을 거냐면 여기에 넣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검은색의 산화구리를 알코올 램프 속 속불꽃에 넣고 가열하면 다시 붉게 변합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 산화구리가 산소를 잃어버려서 구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두 개의 산화구리가 있습니다. 얘는 검은색이죠. 그런데 속불꽃 속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여기 위에서 보게 되면 속불꽃 속에는 불완전하게 연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일산화탄소와 이제 탄소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탄소가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그럼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요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두 개의 산화구리가 하나의 탄소랑 반응을 하면 어때요? 여기에 있던 산소가 누구한테 옮겨지냐면 탄소한테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는 산소랑 결합해서 이산화탄소가 되고 이 산화구리는 산소를 잃어서 구리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산화구리는 산소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그렇죠. 환원입니다. 됐죠? 그래서 산화구리는 뭐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주냐면 환원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원된 물질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산화구리라고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구리가 아니라 환원된 물질은 산화구리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 구리가 붉은색을 띠니까 이렇게 다시 붉게 변하는 겁니다. 검은색의 산화구리가. 그러면 요 탄소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자, 탄소는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됐습니다. 어때요? 산소를 얻었어요? 잃었어요? 그렇죠. 산소를 얻었어요. 자, 산소를 얻은 건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그렇죠. 산화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요 탄소는 뭐가 되었다? 그렇죠. 산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된 물질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해주면 탄소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해요.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인 예를 볼게요. 자, 이 속불꽃 속에는 탄소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산화구리가 일산화탄소와 반응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이 산화구리가 일산화탄소와 반응하면 이렇게 금속인 구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자, 볼게요. 여기에 있던 산소가 일산화탄소로 이동을 한 거죠. 그럼 이 산화구리, 이 검은색의 산화구리는 산소를 얻었어요, 잃었어요? 그렇죠. 산소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하냐면 환원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원되면서 붉은색의 구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일산화탄소를 볼게요. 일산화탄소는 산화구리에서 산소를 얻었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산소를 얻었죠. 그러니까 산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일산화탄소는 산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산화된 물질은 무엇인가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해줘야 되냐면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일산화탄소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요 이산화탄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 석회수에 넣으면 석회수가 뿌옇게 된다. 이걸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그네슘과 드라이 아이스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그네슘, 금속이죠? 그 다음에 드라이 아이스는 고체인 CO2입니다. 자, 그래서 불이 붙은 마그네슘을 드라이 아이스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뚜껑을 덮고 이제 불이 꺼지는 뚜껑을 열게 되면 검은색 가루가 생겨요. 이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금속인 마그네슘과 드라이 아이스, 그러니까 이제 CO2가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산화 마그네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탄소가 생깁니다. 이 탄소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숯이에요. 숯 색깔 어떻죠? 그렇죠. 검은색이죠. 그래서 이 검은색 가루의 정체는 이 탄소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이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마그네슘을 보니까 마그네슘에 어때요? 산소가 붙었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보니까 어때요? 산소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요 이산화탄소는 산소를 얻은 거예요, 잃은 거예요? 그렇죠. 산소를 잃은 거죠. 그럼 얘는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그렇죠. 얘는 환원입니다. 자, 그럼 요 마그네슘을 보도록 할게요. 마그네슘은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 마그네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그네슘은 산소를 얻은 거예요, 잃은 거예요? 그렇죠. 산소를 얻었어요. 요거를 뭐라 그래요? 산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산화 마그네슘의 색깔은 흰색이에요. 자, 그래서 산화된 물질은 뭐예요? 마그네슘이고, 그 다음에 환원된 물질은 이산화탄소입니다. 자, 이제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 환원 반응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정의를 잘 기억해줘야 합니다. 자, 이 전자의 이동과 관련돼서 산화 환원 반응을 이야기할 때 산화는 어떤 것이냐면 물질이 전자를 잃어버렸을 때를 산화라고 하고, 반대로 환원은 무엇이냐면 물질이 전자를 얻는 반응을 환원 반응이라고 합니다. 앞에 산소랑 다르니까 꼭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나트륨 원자가 있습니다. 나트륨 원자가 이온이 될 때 전자를 잃어버리죠. 그러면서 나트륨 이온이 됩니다. 그러면 이 나트륨은 전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얻은 거예요? 그렇죠. 전자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 주냐면 나트륨이 산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환원의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염소 원자가 이온이 될 때는 어딘가에서 전자 하나를 얻죠? 자, 물질이 전자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원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가 환원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산화된 물질은 나트륨이에요. 나트륨 이온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에서 환원된 것은 염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실험을 보도록 할게요. 황산구리 수용액과 마그네슘 판의 반응입니다. 자, 푸른색에 황산구리 수용액이 있습니다. 이 황산구리라는 요 가루를 이 물에 녹이면 이 용액이 푸른색을 띄어요. 자, 그리고 황산구리의 화학식은 요런 화학식입니다. 자, 여기에 금속 마그네슘 판을 담가두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푸른색이 점점 옅어집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판에 이렇게 붉은색 결정이 생겨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자체의 질량은 어떠냐면 감소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자, 황산구리 수용액이 일단 푸른색인 이유, 요거 잘 기억해둬야 합니다. 자, 어떤 것 때문이냐면 구리 이온 때문이에요. 구리 때문이 아니라 구리 이온 때문입니다. 특히 구리 이가 이온 때문에 푸른색을 띱니다. 요거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황산구리가 물속에 녹아서 수용액이 되면 얘네들이 이온으로 분리가 되는데 푸른색의 구리 이온과 그 다음에 황산 이온으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 구리 이온 때문에 용액이 푸른색인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도대체 마그네슘과 반응 시 왜 푸른색이 옅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른색이 옅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구리 이온이 사라지기 때문이겠죠. 자, 구리 이온이 어떻게 사라지냐면 자, 구리 이온이 전자를 얻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판 위에 붉은색의 금속인 구리로 석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구리 이온이 전자를 얻어 구리가 되니까 구리 이온의 개수는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용액의 푸른색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그네슘 판 위에 붉은색 구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얘를 화학식으로 보게 되면 구리 이온이 자, 구리가 되려면 전자 2개가 부족하죠. 구리 2+니까. 그래서 전자 2개를 얻어서 붉은색의 구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그네슘 판에 있는 붉은 결정은 뭐냐면 금속 구리예요. 자, 됐나요? 그러면 구리 이온이 2개의 전자를 얻어 구리가 되면 이 전자는 누군가한테 받아야겠죠.
그러면 구리 이온이 얻는 전자는 누가 제공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 제공하냐면 마그네슘이 제공합니다. 자, 마그네슘이 전자를 그러면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마그네슘이 마그네슘 이온이 됩니다. 그러면서 전자 두 개를 누구한테 제공하냐면 이 구리 이온한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그네슘 이온은 수용액 속에 녹습니다. 그래서 이 금속인 마그네슘이 마그네슘 이온이 되면서 수용액 속으로 녹아들기 때문에 마그네슘의 질량은 감소를 하겠죠. 예식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금속인 마그네슘이 전자 두 개를 잃어버려서 마그네슘 이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자를 구리 이온한테 제공을 해줘서 이 구리 이온이 두 개의 전자랑 결합해서 금속인 구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산화와 환원이라는 단어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보게 되면 구리 이온이 전자를 얻었습니다. 전자를 얻는 건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그렇죠. 환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 전자를 잃어버려요. 그럼 얘는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그렇죠. 산화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얘랑 얘를 한 번에 같이 써주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환원. 자, 구리 이온이 환원이 되겠죠. 자, 구리 이온이 전자 두 개를 얻어서 금속인 붉은색 구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되었다고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구리 이온은 환원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환원된 물질은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구리 이온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환원된 물질은 금속인 구리가 아니라 전자를 얻은 구리 이온이에요. 자, 그럼 요 산화 과정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전자를 누가 줬냐면 그렇죠. 마그네슘이 줬습니다. 마그네슘이 전자 두 개를 잃어버려가지고 플러스 2가 이온이 되면서 이제 전자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마그네슘은 전자를 잃었으니까 그렇죠. 산화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은 산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결국 산화된 물질은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마그네슘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한 번에 써주면 어떤 과정이 되냐면 결국에는 마그네슘과 그 다음에 구리 이온, 푸른색의 구리 이온이 반응을 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마그네슘 이온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금속인 구리가 석출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만 보더라도, 자, 구리 이온이 구리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구리가 2 플러스 이온이니까 두 개의 전자를 얻어야겠죠. 그래서 구리 이온이 전자를 얻어 환원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마그네슘을 보게 되면 어때요? 전자를 잃었으니까 플러스 2가 양이온이 됐죠. 그래서 전자를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산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반응식 한번 볼게요. 자, 전체 반응식은 이렇습니다. 황산구리 수용액과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 반응하면 구리 이온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 황산 마그네슘이 만들어지는데, 얘가 물에 녹으면 마그네슘 2 플러스 이온과 황산 이온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반응하는 애들을 보게 되면, 알짜 반응식 보게 되면 구리 이온과 마그네슘이 반응. 자, 그러면 요거 그림으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게 되면 황산구리 수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Cu2+도 녹아있고 SO4E-도 수용액에 녹아있죠. 자, 이 수용액에 파란색을 띠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했냐면 요거 구리 이온 때문이라고 했어요. 구리 2가 이온. 자, 여기에다가 금속 마그네슘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얘를 확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이 마그네슘이 두 개의 전자를 잃어버려서 마그네슘 이온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전자는 어디로 가냐면 수용액 속에 둥둥 떠다녔던 이 구리 이온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구리 이온, 푸른색의 구리 이온은 전자 두 개를 얻어서 뭐가 되냐면 붉은색의 구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산화가 됐고, 그 다음 구리 이온은 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게 결국에 마그네슘 표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자, 마그네슘이 두 개의 전자를 누구한테 주냐면 구리 이온한테 줘서 붉은색의 구리가 이 마그네슘 판 위에 석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그네슘은 두 개의 전자를 잃어버려서 마그네슘 이온이 되고 수용액 속에 녹아듭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의 질량이 감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산은 수용액과 이제 구리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질산은 AgNO3입니다. 얘가 물 속에 녹으면 어떤 식으로 이온화가 되냐면 Ag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돼요. 자, 그러면 자, 질산은 수용액 투명합니다. 여기에 붉은색 금속의 구리를 담가두면 수용액이 점점 무슨 색으로 변하냐면 푸르게 변했어요. 자, 이 앞에 실험이랑은 다르죠. 여기서는 어때요? 구리 이온이 점점 사라지니까 푸른색이 옅어졌죠. 그런데 여기서는 투명했던 수용액이 어떻게 되냐면 푸른색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리에 어떤 게 생기냐면 은결정이 생겨요. 그리고 구리의 질량은 감소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질산은 수용액이 금속인 붉은색인 구리와 반응할 때 푸른색이 진해지는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용액의 푸른색, 자, 뭐 때문에 생기냐면, 자, 이 붉은색의 금속인 구리가 전자를 잃어버려가지고 구리 이가 이온이 됩니다. 이 구리 이가 이온이 무슨 색이라 그랬어요? 푸른색을 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수용액 속에 녹아들어서 어떤 색을 띠냐면 푸른색을 띠기 때문에 용액의 푸른색이 점점 짙어지는 겁니다. 어때요? 그리고 구리가 전자를 잃어버려서 구리 이온이 되고 얘가 물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구리의 질량은 감소를 하겠죠. 그러면 구리가 전자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얘는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그렇죠. 산화입니다. 식을 보게 되면 자, 금속인 구리가 전자 두 개를 잃어버려서 이가 양이온인 구리 이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전자는 누가 얻어갈까요? 즉 구리가 전자 두 개를 잃어서 구리 이온이 되는데 그럼 이 잃어버린 전자는 누가 얻냐? 자, 누가 얻냐면 자, 은 이온이 얻습니다. 은이 아니라 은 이온이 얻어요. 그래서 은 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이 구리판 위에 은으로 석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결정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자를 얻어요.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그렇죠. 환원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환원된 물질은 은이 아니라 은이온이고 여기서 산화된 물질은 구리이온이 아니라 구리예요. 요거 헷갈리니까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요 구리판 위의 은색 결정은 누구냐면 바로 금속 은이었어요. 됐나요? 그러면 요 과정과 이 구리 이온이 전자를 얻는 과정을 한번 써보도록 했습니다. 자, 그럼 환원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가 두 개냐면 자, 산화를 먼저 볼게요. 자, 구리는 어때요? 전자를 잃어버려서 산화가 되죠. 그러면서 몇 개의 전자를 잃어버려요? 그렇죠. 두 개의 전자를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 전자가 누구한테 간다고요? 그렇죠. 은이온한테 가요. 그런데 은이온은 플러스 1가입니다. 그러니까 전자 두 개를 얻으려면 은이온이 두 개가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두 개의 은이온이 두 개의 전자랑 결합합니다. 그래서 은이온이 전자를 얻어요. 결국엔 환원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의 은으로 이렇게 석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은이온은 환원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은이 아니라 은이온이 환원된 겁니다. 그래서 환원된 물질은 뭐라고 해주냐면 은이온이라고 해줘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구리는 어떻게 되냐면 전자를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산화되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산화된 물질은 이렇게 구리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반응을 보게 되면 어때요? 구리랑 두 개의 은이온이 반응해서 이제 구리는 전자를 잃어버려서 산화가 되고 이 잃어버린 전자를 누구한테 주냐면 은이온한테 줍니다.
그래서 은이온은 전자를 얻어가지고 환원이 돼서 이제 금속은으로 석출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반응식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구리랑 이렇게 질산은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두 개의 은이 석출이 되고 그 다음에 질산 구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가 물속에 녹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구리 2 플러스와 그 다음에 두 개의 NO3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반응하는 애들을 쓴 알짜 반응식은 방금 설명했던 요 내용입니다. 그럼 얘를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용액은 원래 투명한 색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질산은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Ag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에 금속 구리를 담급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구리가 뭐가 되냐면 구리 이온이 되면서 총 두 개의 전자를 내놓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전자니까 은이온은 전자를 하나씩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각각 들어가서 은으로 석출이 되고 이 은이 그래서 이렇게 구리 금속판 위에 석출이 되는 겁니다. 자, 구리가 두 개의 전자를 어때요? 내놓고 구리 이온이 되면서 용액의 색깔은 푸른색이 되고 이 두 개의 전자를 두 개의 은이온이 받아서 이렇게 은색으로 구리판 위에 석출이 됩니다. 자, 요 내용이에요. 자, 요건 어떤 거냐면 구리 테이프라고 해가지고 금속 구리를 이렇게 눈 모양으로 자른 다음에 질산은 수용액에 담근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이 구리판 위에 즉 구리 테이프라고 하는데 이 구리 위에 이렇게 은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까 위에 설명했던 과정을 거쳐서 은이 실제로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염산과 아연의 반응을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염산은 묽은 염산 수용액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염화수소 기체가 물에 녹으면 얘네가 이온 결합 물질은 아니지만 이온화가 됩니다. 그래서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돼요. 그래서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있는 데다가 어떤 걸 넣었냐면 아연이라는 금속을 넣은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반응을 하는데 자, 이 아연은 전자를 잃으면서 산화가 되면서 아연 이가 이온이 됩니다. 됐나요? 그럼 전자 두 개를 잃어버린 거니까 산화가 되죠. 자, 그러면 이 잃어버린 전자는 누가 받냐면 이 수소 이온이 받습니다. 자, 수소 이온은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전자 각각 하나씩 결합을 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수소 기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소 이온은 전자를 얻습니다.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됐다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반응식을 보게 되면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묽은 염산 수용액에 여기 얘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에다가 금속인 아연을 넣으면 이렇게 염화 아연과 그 다음에 수소 기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기체가 발생해요. 그래서 알짜 반응식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엔 반응하는 건 이 아연과 그 다음에 수소 이온이니까 하나의 아연과 두 개의 수소 이온이 반응해서 이제 아연 이온이 만들어지게 되고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이러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산과 금속이 반응하면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이거 뒤에 나오니까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자, 아무튼 여기서 산화된 물질은 아연이고 그 다음에 환원된 물질은 수소가 아니라 수소 이온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금속 나트륨과 염소 기체의 반응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두 개의 나트륨과 염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왜 Cl2냐면 보통의 상태에서는 이렇게 Cl이 이 염소가 원자 한 개로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염소 원자 두 개가 붙어 있는 염소 기체로 존재를 해요. 왜 그러는지는 그때 공유결합할 때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Cl2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나트륨 금속이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우리 이거 이온 결합할 때 배웠었죠? 자, 나트륨은 어때요? 전자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나트륨 양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염소는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1가 염화 이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게 되면 두 개의 NaCl이 되는데 이 Na 플러스와 이 Cl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나트륨은 전자를 잃은 거예요? 얻은 거예요? 그렇죠. 전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산화된 것은 바로 나트륨이겠죠. 자, 그럼 염소 기체를 보도록 할게요. 염소 기체는 결국엔 Cl 마이너스가 됩니다. Cl이 결국엔 Cl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전자를 얻은 거예요? 잃은 거예요? 그렇죠. 전자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환원되었다고 얘기를 해주고 환원된 물질은 염소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들 텐데, 자, 금속의 반응성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아까 요 실험, 앞에 실험에서 어때요? 자, 굴이랑 그 다음에 Ag 플러스는 반응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반응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요거는 이렇게 반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즉, 이게 구리 이온이랑 그 다음에 두 개의 은이랑은 반응을 할까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것을 이제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 금속은 화학 반응을 할 때 어때요? 양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전자를 잃어버리기 쉬워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이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는 것은 자신은 전자를 잃어 산화되고 다른 물질한테 이 전자를 줘가지고 환원을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금속의 반응성을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으면은 이 다양한 산화 환원 반응에서 얘들이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알아야겠죠. 외우면 좋습니다. 자, 금속의 반응성 왼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큽니다. 이 말은 뭐냐면 왼쪽으로 갈수록 양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잃어버려서 양이온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외워보도록 합시다. 앞글자를 따서 외우면 돼요. 칼칼 나마 아라 철리 주나 수구 수은 백금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굴이랑 은을 반응을 시켰을 때, 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자, 금속인 굴이랑, 그 다음에, 자, 펜으로 쓸게요. 자, 금속인 굴이랑, 그 다음에, 이온인, 자, 은이온이랑 반응을 시키면 어때요? 반응이 일어났죠. 자, 얘는 왜 반응이 일어나냐면, 자, 여기 위치를 보게 되면, 자, 구리가 은보다 왼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가 양이온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딱 봤는데 어때? 자기보다 구리 입장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은이 감히 이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냐면 너 내 전자를 받아라. 내가 양이온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전자를 주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두 개의 은이온이 반응을 하는데 그래서 얘네 둘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전자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구리 이온이 있습니다. 자, 구리 이온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금속인 은이 있습니다. 반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냐면 이미 왼쪽에 있는 구리, 은보다 왼쪽에 있는 구리가 전자를 잃어가지고 구리 이온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은 감히 이 구리 이온한테 전자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수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금속이 아닌 게 있습니다. 자, 수소가 띡 나와 있죠. 자, 요거는 뒤에서 이 산과 염기에 대해서 나올 때 나오기 때문에 수소를 항상 껴서 외우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볼게요. 자, 수소보다 여기 왼쪽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반응성이 큽니다. 그래서 수소 이온이 양이온이고 나머지 왼쪽에 있는 금속이 그냥 이온이 아니고 금속일 때 어떻게 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나트륨이 있고 그 다음에 수소 이온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나트륨이 이 수소보다 어때요? 왼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트륨이 훨씬 더 수소보다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게 커요.
근데 나트륨이 딱 봤는데 어디 감히 이 수소 따위가 양이온이 나보다 먼저 됐느냐 라고 하면서 수소한테 이 전자를 주어버립니다. 그래서 나트륨은 나트륨 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수소는 나중에 수소 기체가 되는 거예요. 전자를 얻어서.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마그네슘, 자, 즉 수소 이온이 녹아있는 이 산성 물질에 자 마그네슘, 알루미늄과 안연, 철 같은 거. 자 왼쪽에 있는 금속을 두게 되면 반응이 일어나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데 자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 H 플러스가 녹아있는 데다가 구리, 수은, 은, 백금, 금을 넣으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보다는 이 수소가 양이온이 되기 쉬운데 이미 양이온이 돼버렸으니까. 됐나요? 자, 그래서 요거는 뒤에서 꼭 나오니까 요거 잘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세 번째 특징인 산화 환원 반응의 동시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산화 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왜냐면 어떤 물질이 산소를 잃어버리면 어떤 물질은 그 산소를 받아야 하고 어떤 물질이 전자를 잃어버리면 어떤 물질은 그 전자를 꼭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한번 볼게요. 자, 한 물질이 산소를 잃고 환원되면 다른 물질은 그 산소를 얻어 산화돼야 합니다. 그래서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원되는 물질이 잃어버린 총 산소의 원자수와 산화되는 물질이 얻은 산소의 원자수는 같습니다. 우리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산화구리와 이 탄소가 반응해가지고 붉은색의 구리와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반응인데 어때요? 누군가 산소를 잃어버리면 누군가는 산소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 산소를 잃는 환원 반응과 산소를 얻는 산화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누군가 산소를 잃으면 누군가 얻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전자 이동도 한번 볼게요. 자, 한 물질이 전자를 잃고 산화가 되면 어떤 물질은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돼야 됩니다. 누군가 전자를 잃어버리면 그 전자를 누군가 받아야 돼요. 받아줄 애가 있어야지만 전자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되는 물질이 잃은 전자의 수와 환원되는 물질이 얻은 전자의 수는 같아요. 요 반응 한번 볼게요. 자, 금속인 마그네슘이 마그네슘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잃어서 산화가 되죠. 그럼 그 잃어버린 전자를 누군가 받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환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산화와 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거 잘 기억하면 나중에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됐는지 잘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산화와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 나온 건 뭐냐면 광합성과 호흡이에요. 자, 우리 이거 맨 첫 시간 할 때 했었죠. 자, 그럼 광합성 다시 볼게요. 자, 식물의 엽록체에서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반응입니다. 이제 얘를 어떤 물질이 산화됐고 어떤 물질이 환원됐는지 한번 볼 거예요. 자, 어떻게 파악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개 이산화탄소가 6개의 물과 만나가지고 자, 한 분자의 포도당과 6분자의 산소를 내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이때 빛 에너지가 들어가고 자, 이때 볼 때 좀 복잡한데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탄소 하나에 산소가 몇 개 붙어 있는 거죠? 그렇죠. 탄소 하나에 산소가 이렇게 2개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를 한번 볼게요. 얘는 탄소가 6개, 산소가 6개예요. 그럼 탄소 하나에 산소는 몇 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1개 붙어 있는 거죠. 자, 얘는 탄소와 산소의 비가 1대 2였다면 이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탄소와 산소의 비가 1대 1로 산소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그렇죠.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산소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얘는 환원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생각해 주냐면 이산화탄소에서 탄소 한 개당 산소의 비가 1대 2였는데 포도당이 되면서 탄소 한 개당 산소의 비가 1대 1로 되면서 산소가 감소했으니까 산소는 잃었다. 그래서 얘가 환원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데 고3 때 배우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보더라도 요 이산화탄소는 환원이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물은 어떻게 되냐? 자, 우리 환원되는 물질 찾았죠? 그럼 어때요? 이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니까 얘가 환원이 됐으면 얘는 뭐여야 돼요? 그렇죠. 산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 물이 산소가 됐는데 산화의 환원이어서 헷갈리죠? 그러면 우리가 편하게 찾을 수 있는 환원이 되는 물질이나 혹은 산화가 되는 물질을 찾고, 그래서 산화와 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므로 이 CO2가 환원됐으니까 H2O는 산화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내용에는 실지 않았지만 사실 이 산화 환원 반응은 이 산소의 결합 유무, 그 다음에 이 전자에 잃어버렸냐 얻었냐 이것뿐만 아니라 이 수소로도 따져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물질이 수소를 얻으면 환원인 거고, 이제 어떤 물질이 수소를 잃어버리면 산화예요. 그래서 얘 보게 되면 물이 수소를 잃어버리고 산소가 됐죠? 그래서 얘를 산화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호흡 보도록 할게요. 자, 호흡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과 산소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이 되고 에너지가 발생하는 반응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똑같습니다. 이 탄소와 산소의 비가 몇 대 몇이에요? 탄소와 산소의 비가 1대 1이죠. 그런데 이산화탄소는 그렇죠. 탄소와 산소의 비가 1대 2입니다. 자, 산소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그렇죠. 산소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산화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산화가 됐으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환원이 돼야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포도당은 탄소 1개와 산소의 비가 이제 1대 1인데 이산화탄소는 탄소와 산소의 비가 1대 2로 증가해서 산소를 얻었으니까 산화라고 표현해주고, 얘가 산화가 됐으니까 얘는 환원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수소 얘기했었죠? 자, 얘가 수소를 얻었죠? 그러니까 환원됐다고 표현을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화석 연료의 연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 연료의 주성분은 탄소와 수소입니다. 화석 연료가 연소가 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이 되고 열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우리가 앞에 배웠던 이 메테인의 연소에 대해서 볼게요. 자, 메테인 CH4고 여기에 산소가 결합하는 게 연소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화학 반응식이 나오게 됩니다. 한 분자의 메테인과 두 분자의 산소가 결합해서 뭐가 되냐면 한 분자의 CO2와 두 분자의 물이 나오는 반응이에요. 자, 볼게요. 자, 얘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수소는 떨어지고 심지어 산소가 붙었습니다. 어때요? 탄소 한 개당 산소의 비가 증가했죠. 그러니까 얘는 산화되었다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산화가 됐으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요?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니까 환원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수소를 기준으로 하면 이 산소가 수소를 얻어서 이렇게 물이 됐으니까 환원이 됐다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철의 재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철의 재련 조금 복잡한데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에서 발견되는 철은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금속 철이 아니라 산화철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에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예요. 이걸 산화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산소를 빼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금속인 철이 나오겠죠? 이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기 용광로의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뭘 넣어주냐면 철광석, 코크스, 석회석을 넣어줘요. 이 철광석 안에 뭐가 있냐면 이 산화철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물질들로 어떻게 이 산화철에서 철을 분리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계는 이 코크스의 산화입니다. 코크스 쉽게 생각하면 그냥 탄소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코크스의 산화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 용광로 내부가 이 산소가 쉽게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가 일어난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게 좀 생각하기 편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두 개의 탄소와
하나의 산소 기체가 반응하면서 두 개의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탄소 입장에서는 산소랑 결합했으니까 산화가 된 거고, 자, 얘가 산화가 됐으니까 얘는 어때요? 그렇죠. 환원이 됐겠죠. 됐나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코크스의 산화입니다. 그래서 탄소는 산화되고 산소는 환원됐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얘를 왜 만드냐? 결국에는 철광석에 있는 산화철을 환원시키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자, 볼게요. 철광석의 환원입니다. 자, 철광석에서 이제 산화철이 있죠. 이 산화철과 뭐가 반응하냐면 세 분자의 일산화탄소가 반응해서 두 개의 금속 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분자의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자, 얘 볼게요. 어때요? 산화철에서 철이 나왔죠. 산소가 떨어진 거예요? 붙은 거예요? 그렇죠. 산소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환원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자, 일산화탄소는 어떻게 돼요? 자, CO가 뭐가 됐습니까? CO2가 됐어요. 산소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그렇죠. 산소가 증가했죠. 그러니까 얘를 산화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1단계와 2단계가 산화, 환원,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까지 거치게 되면 우리가 이 금속인 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넣어줘서 반응을 시키면 이렇게 녹은 철이라고 해서 이제 금속 철이 나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찌꺼기를 제거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얘 주의점. 요 반응은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니니까 편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석회석이 어떤 반응을 하냐면 이렇게 산화 칼슘과 이산화탄소가 되고, 이 산화 칼슘이 이 철광석 속에는 이런 노폐물들이 있어요. 이산화규소. 그래서 이 산화 칼슘이 요 이산화규소랑 반응해가지고 CaSiO3라는 이 슬래그 덩어리로 이렇게 제거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햇빛을 비추면 어두워지는 안경이 있는데, 안경에 이 염화은과 그 다음에 염화구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화이온이 햇빛을 받으면 전자를 잃고 염소가 되면서 산화되고, 자, 구리이온은 그 전자를 얻어 은으로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햇빛을 받으면 각각의 이온이 원자로 되면서 렌즈의 색이 어두워지고, 이제 반대의 반응이 일어나면 렌즈가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의 부식녹이라고 하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철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면 녹이 만들어지는데, 요 물은 뭐 항상 있는 거니까 이렇게 산화철이 되는 게 바로 녹이 쓴다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녹이 잘 쓰냐면, 즉 철의 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물이 있을 때, 산소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전자의 이동을 빠르게 해주는 전해질이 있으면 녹의 생성이 촉진이 됩니다. 그래서 물만 있을 때보다 물과 산소가 있을 때에 훨씬 더 철이 부식이 많이 되고, 거기에다가 물, 산소뿐만 아니라 전해질까지 있으면 이 철의 부식이 더 촉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철의 재련 과정을 통해서 힘들게 금속인 철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철이 녹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철의 부식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냐면 물과 산소를 차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페인트나 기름칠을 해서 철이 공기 중에 산소나 수분이 이제 접촉하는 것을 막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양한 현상들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갈변 현상. 자, 사과의 과닥이나 이제 퀴닌산 등이 산소와 결합하여 갈색 물질로 만들어집니다. 산소가 결합하니까 산화 환원 반응이겠죠. 그 다음에 손난로. 자, 손난로의 철가루와 산소가 만나 산화철이 되면서 열이 발생을 합니다. 어때요? 철이랑 산소랑 반응하니까 산화 환원 반응이고, 그 다음 루시페린에 의해서 산화가 되면 빛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반딧불이가 있고, 그 다음 음식물의 부패. 음식물의 부패도 곰팡이나 세균에 의해 당분이 분해가 되는데, 이게 분해된다는 뜻은 뭐냐면 이 당성분해에 산소가 결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화 환원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불꽃놀이. 자, 금속 화합물이 산소와 반응해서 빛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산화 환원 반응이에요. 자, 그러면 이 수많은 산화 환원 반응식이 있죠. 요거를 한 번에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요 모든 화학 반응식은 외우면 아주 좋겠죠. 자, 그러면 정리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광합성입니다. 자, 어때요? 이산화탄소와 물이 반응해서 포도당과 산소가 나옵니다. 이때 산화되는 물질은 뭐예요? 그렇죠. 물, 환원되는 물질은 CO2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전자를 잃는 물질 혹은 산소를 얻는 물질, 산화되는 물질은 물, 그 다음에 전자를 얻는 물질, 산소를 잃어버린 물질은 이렇게 CO2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호흡, 반대 과정이죠. 자, 그래서 이 탄소 한 개당 이 산소의 비가 1대 1에서 1대 2로 변하니까 산화되는 물질은 어때요? 그렇죠. 포도당이고, 얘가 산화가 됐으니까 얘는 환원이 되겠죠. 그래서 환원되는 물질은 O2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전자를 잃어서 혹은 산소를 얻어서 이제 산화되는 물질은 포도당이고, 반대로 전자를 얻는 물질, 산소를 잃어버려서 환원되는 물질은 O2입니다. 자, 수세 연소 보도록 할게요. 자, 수세 연소를 보게 되면 이 탄소에 산소가 결합합니다. 그러니까 산화되는 물질은 산소를 얻은 탄소겠죠. 그 다음에 얘가 산화가 됐으니까 얘는 환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O2가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자, 전자를 잃어버린 물질은 혹은 산소를 얻은 물질은 탄소. 그 다음 전자를 얻은 물질 혹은 산소를 잃어버린 물질은 O2입니다. 자, 여기 천연가스 메테인의 연소 이거 했던 거니까 빠르게 갈게요. 산화되는 물질은 메테인이고 환원되는 물질은 O2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를 잃어버린 물질, 결국에 산소를 얻는 물질, 산화되는 물질은 메테인. 그 다음에 환원되는 물질은 O2예요. 자, 그럼 철의 부식 보도록 할게요. 자, 철이 부식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철에, 금속인 철에 산소가 결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철에 산소가 결합한 거니까 산소를 얻은 이 철, 금속인 철이 산화가 되는 거고, 얘가 산화가 됐으니까 얘는 환원이 되겠죠. 그래서 환원되는 물질은 O2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철의 재련 과정 볼게요. 자,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산화되는 물질 찾아볼게요. 산화되는 물질은 얘입니다. 자, 산화되는 물질. 자, 여기에서 얘가 산화되고 여기에서 얘가 산화가 되겠죠. 자, 환원되는 물질은 뭐예요? 자, 얘가 환원되고 그 다음에 얘가 환원이 될 거예요.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자, 전자를 잃는 물질 혹은 산소를 얻은 물질이 여기 탄소와 그 다음에 이렇게 일산화탄소고, 산소를 잃어버린 물질은 이렇게 산소와 그 다음에 산화철입니다. 자, 그러면 7. 구리를 겉볼 곳에 넣고 가열하면, 요거 맨 처음에 했던 거 기억나죠? 구리가 산소를 얻었으니까 산화구리가 됐겠죠? 그래서 산화된 것은 구리, 환원된 것은 얘가 산화가 됐으니까 얘가 환원이 됐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화구리를 속불꽃 속에 넣고 가열했을 때, 자, 산화되는 물질은 뭐예요? 여기에 있던 산소가 탄소한테 가니까 탄소가 산화되고, 환원된 물질은 산화구리가 환원된 거예요. 그래서 산소를 얻은 물질은 탄소, 그 다음에 산소를 잃은 물질은 산화구리입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뒤에 보도록 할게요. 자, 질산은과 구리의 반응입니다. 자, 질산은과 구리의 반응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반응 했던 거 기억나죠? 자, 여기 알짜 이온식이 나와 있는데 어때요? 구리가 전자를 잃어서 구리 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은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은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산화되는 물질은 요거 잘못 나왔네. 요거 산화되는 물질 수정해 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수정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전자를 잃어버린 물질은 구리. 그 다음에 전자를 얻은 물질은 은, 이온. 혹은 뭐 이렇게 질산은이라고 얘기를 해줄 때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아연판과 황산구리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화되는 물질은 뭐예요? 그렇죠. 아연, 이온이 되면서, 그렇죠. 전자 두 개를 잃어버렸으니까 산화되는 물질은 아연입니다. 그 다음에 환원되는 물질은 뭐예요? 그렇죠. 이 구리 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구리가 되니까 구리 이온이 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잃은 물질은 아연, 전자를 얻은 물질은 구리 이온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 가루와 산화철의 반응, 테르믹 반응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우리 어디에 쓰이냐면 그 기차가 다니는 철로가 이렇게 철로 돼 있죠? 근데 이 철이 녹슬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시 녹슨 철을 다시 철로 바꿔주는 반응인데 이거를 테르믹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알루미늄이 산화 알루미늄이 됐어요. 산소를 얻었죠. 그러니까 산소를 얻은 물질은 알루미늄. 이 산소는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산화철에서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산소를 잃어버린 물질은 이 산화철이 철이 되면서 산소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산화되는 물질은 알루미늄, 환원되는 물질은 철 이온이라고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그네슘 판을 황산구리 수용액에 담가 두었을 때, 자, 요런 전체 반응식이고 알자이온 반응식은 이렇게 됩니다. 마그네슘이 전자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전자를 잃어버린 물질은 마그네슘. 그 다음에 여기 구리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구리가 됐죠. 그래서 산화되는 물질은 마그네슘, 환원되는 물질은 구리이온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네슘과 염산의 반응이에요. 자, 알자 이온식 보도록 할게요. 자, 마그네슘이 마그네슘 이온이 됐고 그 다음에 H 플러스가 이제 수소 기체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전자를 잃어버린 물질은 누구예요? 그렇죠. 마그네슘이겠죠. 그럼 이 전자를 얻은 물질은 그렇죠. 이제 H 플러스 수소 이온입니다. 그래서 산화되는 물질은 마그네슘, 환원되는 물질은 수소 이온이라고 해줘야 해요. 자, 그럼 마그네슘과 산소의 반응입니다. 자, 마그네슘도 이제 연소가 가능해요. 자, 보게 되면 자, 산화되는 물질 볼게요. 자, 마그네슘이 산소를 얻어서 산화 마그네슘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얻은 물질은 어때요? 마그네슘이고, 그러면 얘가 산화가 됐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환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환원된 물질은 O2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나트륨과 염소의 반응입니다. 결국에는 나트륨이 Na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Cl이 Cl 마이너스가 되는 반응이죠. 그래서 전자를 잃어버린 물질은 나트륨, 그 다음에 전자를 얻은 물질은 염소입니다. 그래서 산화되는 물질은 나트륨이라고 해주고 환원되는 물질은 염소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자, 여기 황산구리 수용액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철이 이렇게 됐고 그 다음 황산구리 수용액이 이렇게 됐는데 볼게요. 황산구리 속에는 Cu2 플러스가 있고 얘가 결국에는 구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전자를 얻은 물질은 누구예요? 그렇죠. 구리, 이가, 이온이겠죠. 그럼 이 전자를 누가 줬을까요? 그렇죠. 얘가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철이 철 이가 이온이 되면서 산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잃은 물질은 철이고, 그래서 산화된 물질은 철, 환원된 물질은 구리 이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생했어요.